네, 6월 1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황. 미국에서 그 불확실성 해소되는 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한국 시장 초반엔 좋았으나 다시 밀렸어요. 후약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공식 아닐까요? 전강 후야. 아니 뭔가 줬다 뺏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방송을 하나 하고 왔는데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장 어떨 것 같아 물어보니까 아침은 오르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은 오르겠죠. 아침엔 오르겠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뭔가 뭐랄까 뒷골이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좀 오늘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현실이 되었다. 근데 오늘 뭐 사고가 터진 건 없나요? 사고 터진 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나스닥도 선물도 빠지고 있는데도 항생,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좀 이상하네. 중국도 지금 1.5%. 홍콩. 예, 홍콩 항생이 1.5%, 상해가 지금 0.6% 밀렸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0.6%? 예, 0.6%. 나는 왜 지금 항생이 2% 밀리는 항생은 1.5% 정도 전 밀려 있는 걸로 체크를 했고 실시간 보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저는 20% 20분 지연이라서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2% 거의 2% 밀렸는데 오늘 다 플러스였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이 오늘 아침에 0.8% 9%까지 플러스였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면 오늘의 전강 후약은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즉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인지를 하고 있는 인라인에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추가적으로 75bp 인상을 통해서 다음 달에 75bp 인상 그리고 8월 달에 한 달 쉬었다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50bp 인상, 25, 25 이래서 추가적으로 175bp 인상한다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1.75% 우리나라하고 동일합니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1.75, 미국도 1.75%. 거기에 미국은 1.75 받고 1.75 더 해버리니까 지금 3.5%까지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이런 부분을 좀 꺾어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자취였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기대심리와 더불어 시장에서 불확실성 이런 부분 일부 해소와 함께 안도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이게 채 하루도 안 갔다. 이게 진짜 아쉬워요. 원달러 환율이 그 NDF 예가 환율이 한 12원 정도 빠져서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4원 90점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져서 출발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불확실성 심화되면서 달러 인덱스 튀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렇게 달러 강세 속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올라갔었던 증시 이런 부분을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화권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뭐 상승했었던 쪽은 뭐 하락으로 접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한 채 줬다 뺏는 이런 장이었다. 즉 선수들끼리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오늘은 짜장면 먹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먹는 날. 이게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각에서 필드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냥 짜장면이란 그 은어인데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애들 뭐 보항 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인다. 즉 열심히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잠깐 잘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짜장면이라는 은어로 표현을 하는데 필드에서는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하죠. 아침에 올라올 때 왠지 불안불안한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짜장면 먹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박창윤 이사하고 저기 뭐지 무슨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난 왜 짜장면 먹는 날인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 이 감각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시장이 올랐지만,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예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의 투자자들이 장 마감 후, 그 다음에 이 75bp에 대한 연준 FOMC 회의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판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통 그 다음날 많이 빠지기로 도로 밀리는 일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이렇게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 보면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금 이 75bp 해석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이거였어요. FMC에서 사실 CME 패드와치에서 FMC 열리기 전에 이미 75bp 자이언트 스텝 확률 자체가
99%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빅스텝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잡지도 못하고 시장을 기대치 오히려 인플레이션 심화되는데 정책적인 대응이 늦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두들겨 맞을 것이다. 그리고 75bp 인상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범위에서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기대심리를 좀 잡아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나와 있는 스탠스에 따라서 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빅1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엔 75bp 금리 인상 또한 한 34년 만이었나요? 3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린스펀 때 90년도 초반 중반 때 그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처음 나왔고 거의 30여 년 만에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런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빠르게 잡기 위해서 연준이 칼을 빼들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래 이왕 맞을 매라면 빅1 그러니까 1% 한꺼번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장을 좀 일각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썼었는데 오늘의 시장 반응은 미국에서 어제 2.5% 나스닥 기준으로 기술주 성장주들 돌려놓고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선물이 1.4% 이상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상승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거의 대다수 또 반납하는 모습이 오늘 미국장에서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한국 시장 이런 부분도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겠죠. 그것도 또 내일이 미국의 그 저거 아니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좀 밀리는 이유 중에도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다. 맞아요. 거래가 되게 없다. 거래세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이 현물, 현물 사준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11거래일 연속해서 좀 팔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오늘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한 7,900계약 정도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거 하루만 보고 그냥 오늘 좀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뭐랄까 연속성 이런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외인들이 1,565억 사는 가운데서도 보면요. 차익에서 313억 그리고 비차익에서 1,480억 그냥 프로그램성 어느 정도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짜놓았었던 비차익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 자체가 들어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일부 흔들렸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외인들이 선취적으로 좀 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히려 장 초반에는 좀 파는 모습도 장 초반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하루 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찐 바닥을 잡았다. 여기서 완전히 돌린다.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네. 하여튼 지금의 그 시장 흐름, 오늘의 시장 흐름은 내일 시장을 상당히 두렵게 만드는 결과인 것 같아요. 없죠.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국내 시장 증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도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 관련주들. 이 노터스 이후로 아니 뭐 8배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요즘 5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무상증자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이런 얘기였어요. 20% 무증, 50% 무증. 100% 많이 했네. 200% 하면 이거는 박수받아 마땅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800% 무증을 한번 보고 났더니 눈높이가 여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500%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시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노토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노터치다. 그리고 로토스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까운 그 지인분 중에서 가까운 분 중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투자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러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일단 노토스 흐름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우려감이 좀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피력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사실 기업의 네. 본질 가치에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근데 또 문제는 무상증자력의 권리락 이후에 그 어쨌든 22일 날 받을 때까지 이 주가가 유지해줘야 이게 대박이지. 그렇죠. 도로 밀려버리면 이거 그냥 일장 춘몽이잖아요. 그렇죠. 22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22일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코스닥 150 종목이나 코스피 200 종목은 아니니까 공매도 안 되지만 이렇게 무상 증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전부터 공매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일부터 이거 매물 출회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한 주 있었는데 8주가 신규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장에서 잠재적인 그 매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미리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리고 20일 날부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공매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43,000원 간다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돼요. 정말 드라마틱한 게 권리락 이후에도 보시면요, 주가가 7,500원에서 43,000원 갔으니까요, 무려 5배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가 딱 이 가격이었어요. 6연속 상한가.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 쉬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갭으로 이렇게 떴었거든요. 아침에 시가가 18% 떠서 출발했고 28%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고가가 대략 한 18%, 예, 시가가 고가였네요. 시가 부분이 18%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28%에 끝났으니까요. 어마어마했죠. 하루에 변동폭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바로 거의 한 3거래일 만에 43,000원 갔다가 지금 뭐 2만 원이니까 한 4거래일 만에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네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물리시면 이거 진짜 답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고점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이거는. 특히나 뭔가 실체를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 이런 종목이 아닌 이상에서야, 물론 좋은 기업은 맞아요. CRO 기업이고 작년에도 100억 이상 뭐 돈을 벌었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한번 재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더라도 HLB 그룹 쪽이고요. 98억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644억 매출에 98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요. 순익단으로 103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분명히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이 정도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CRO라고 해서 이제 이런 특히 동물 실험 쪽에 특화되어 있는 비임상 CRO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통 이런 쪽이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위탁 대행해가지고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 해주는 제약회사들의 임상 실험을 대신해 주는 곳? 그렇죠. 대행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C는 뭐 당연히 컨트랙트일 거고, L는 리서치, 그리고 O는 오거니제이션 뭐 이런 부분. 우리가 CMO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쪽은 생산을 대신해 주는 쪽이고, R은 CRO는 리서치를 대행해 주는 쪽이다. 특히 이런 동물 실험 관련된 우리가 임상 일상 들어가기 이전에 비임상 쪽에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대행을 해주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고 좋은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100억 전후인데요. 지금 현재 그때 우리가 시가총액 얘기했을 때가 3조 원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이게 1,577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8배가 더 들어오니까 이걸 감안하면 약 현 시점에서도 1조 2천억이 더 들어오면 1조 3천억이 넘어가는 시총을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억 버는 회사가 1조 3천억. 그러면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PL로 따지면 대략 한 120배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노토스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무상 증자나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종목이 단순히 우리가 실적과 밸류만으로 따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에디슨 EV나 신풍제약이나 기대감이 있었던 이런 친구들이 단기간에 뭐 30배, 10배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친구도요, 10배 넘게 올랐어요. 4,000원에서 43,000원 갔으니까요. 순식간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이것으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 무상증자 테마로 자꾸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보는 분들이 그냥 다 헉하는 거죠. 그래 노토스처럼 예를 들더라도 초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자꾸 몰리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우리가 그때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때 6연산 갔었을 때, 그냥 내일 그냥 이거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1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일 사가지고 30% 가면 내일 모레 그냥 오늘 올라가는 것만 먹고 30%만 먹고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진한 주린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하루만 올라가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손실 났던 거 커버치고는 남을 텐데 하는 좀 마음속에 갈등? 욕심? 이런 부분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이쪽은요, 무증 관련 테마라고 해가지고 스쳐도 홈런이라고 해요. 스쳐도 홈런.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는 공구우먼이 한번 보여줬죠. 자, 800%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조금은 좀
좀 뭔가 아쉬운데 할 수는 있지만 이 친구도 500%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일날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점상으로 어제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요. 오늘도 고가가 24%, 25%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침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보시면 종가 저가로 마이너스 16%로 끝났습니다. 25% 갔다가 마이너스 16%니까 하루에 4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투자 판단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 우리 불장난하면서 그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잖아요. 일단 이런 테마주들은 그 가능하시면 그냥 좀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하지 말라 그래도 선수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고. 진짜 후킹한 게 이거 보세요. 아니야. 그래서 이런 테마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좋은 주식 얘기하자고. 아니요, 이것도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야, 무상증자 또 할 만한 거리 있는 거 없어? 이런 게 시장에서 하나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또 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 아 그래? 그럼 저거 내가 1000개 들어가서 좀 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유. 생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아예 좀 생각해서 이건 선수들 영역이라고 보시고 네네, 알아서 맞아요.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이 급등주를 원래 이게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홈런을 치면 좋지만 그만큼 삼진 당하기도 쉽잖아요. 시장에서 삼진 한 번 당하면 근데- 내 소중한 돈 날리는 건데. 근데 그 한 방을 날린다는 거는 이미 홈런왕의 자격이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의 네. 영역이지 이제 배트 잡고서는 저 번트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이 그 홈런 칠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자, 일단 그 이런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이런 주식들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이 좀 안 좋다. 그걸 반영하는 그런 거죠. 반영하는 거겠죠. 네. 예. 일단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HTS에서 딸랑딸랑 상한가 나오는 그런 것들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나도 이거 욕심 내고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네,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초보분들, 우리 가족분,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에요. 정말 좋아요. 지금 이번 주에 하락장 나타났을 때도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지 이러한 종목은 안 빠졌어요. 오히려 굳건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참고로 에코프로, BM 이거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시장에서 하락이 있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 차트 흐름만 보면 상당히 굳건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이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중요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죠. 오창 2공장에 5,800억 이런 시설 투자 나왔었고 오창 1공장에 이미 기존에 1,500억 투자 합하게 되면 약 7,300억에 달하는 2차 전지 대규모 셀 공사 신규 공사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었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받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4680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테슬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배터리의 그 배터리는 2170 배터리라 해서 2170 이 숫자가 헷갈리는데 앞에 두 자리는 지름이에요. 지름이고 21mm 그리고 70 이 뒤에 뒷자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170에서 이게 4680으로 큰 폭으로 지금 이런 부피가 증가를 했고 에너지 밀도 자체도 최대 5배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깃발을 꽂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테슬라 주력 배터리 고객사는 파나소닉이죠, 일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테슬라 기가 배터리 글로벌리 사이트 이런 부분 만들면서 좀 다변화시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 확실하게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4680 쪽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이런 부분 투자를 할 거라는 부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앞서 에코프로 BM 보여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LNF가 바로 이제 엔소를 타고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데 전체 LNF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 게 테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소재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LNF가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연초에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모 신소재 최근 삼성 SDI도 이런 태스크포스 TF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차기 이런 배터리 관련되어서 혹은 최근에 시장을 기대하는 전기차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잊을만 하면 그리고 시장이 또 흔들릴만 하면 또 한 번씩 이런 신규 시설 투자 공시나 확실한 뭔가 중요한 이벤트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대다수 종목들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강한 모습을 좀 지켜주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사실 그 뭐죠? 에코프로비엠서부터 그렇고 LNF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네. 2차 전지 소재 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곳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래? 더 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뭐 시장이 좀 오를 만큼 오르면 이제 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네. 하락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테슬라가요 거의 1,200불 갔다가 600불 이렇게 떨어져서 반토막 나니까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도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왜 글로벌 선도 종목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당연히 이 투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3원계 배터리를 선도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이 대다수이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비싼 것 자체는 맞아요. 최근에 LG NA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추정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연초에 한 100배 넘어갈 거다 PER 그 부분에서 지금 한 80배대까지 떨어졌었고 이게 뭐 2023년, 24년까지 가게 되면 이게 한 40배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최근에 PER 밸류에이션 자체가 타겟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이런 부분을 땡겨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거의 뭐랄까 상식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한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요, 그냥 그 선택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즉,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봉상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중장기 가치 투자 형태로 끌고 가시는 대응 전략을 계속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단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가는 성장주가 이쪽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2차 전지 탑픽 그래도 지금 밑에서 많이 비싸지 않고 올라오는 친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LG화학이 꾸준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뭐 비만 신약 치료제가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하면서 또 다른 바이오 쪽에서 한 방 터뜨려주긴 했지만 최근에 양극재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A부터 Z까지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로서 지금 LG화학이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서 2차 전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 주단에서 LG화학 정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그 리포트나 아니면 그 뉴스 헤드카피들도 보면은 기관이 그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흐름이 계속 좋은데 네네. 이 어려운 장에서도 LG 화학에 대해서는 이제 당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렇죠.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건 지금 기관들은 사고 있다. 네. 네. 이게 국민주에서 국민 배신주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LG 엔솔이 그동안 이거였어요. 발목을 잡는 요인은 딱 두 개였습니다. 1번, LG 화학은 LG 엔솔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니까 안고 빠진 찐빵 아니냐. 즉, 지주사로서 이런 부분은 마땅히 희석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지주사로서 가치평가 문제. 두 번째, 본업이 하고 있는 게 그러면 LG 엔솔 빠져나갔으니까 본업이 너희들은 화학업체 아니냐. 화학업체로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 특수에서 ABS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분은 특수 얻고 나서 이제는 피크 아웃돼서 꺾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 이 부분이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최근에 그 시장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반전한 게 5월 달부터거든요. 이때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래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약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첨단 소재 사업부 2차 전지 소재의 A부터 Z까지 우리가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할 거야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느리긴 하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여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신고가 가는 것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약점 요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양극재 캐파가 현 시점에 8만 톤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2026년까지 46만 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 26년까지 한 26만 톤 그리고 한 40만 톤 이상까지 지금 확대하는 이런 장기 플랜 자체가 짜여 있거든요. 이번 컨콜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미어도 다시 한번
좀 믿어보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 지금 58만 4천 원인데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44만 원대까지 갔다가 네. 이제 치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 정도라면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그 밸류라고 보세요?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이 친구는 대략 한 14배 정도입니다. LG 엔솔은 올해 PER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8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LG 화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보시면 41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상이 되는 지금 FN 가이드 컨센상 대략 한 3조 원대 초반 3조 3천억 이 정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14배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장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좀 리즈너블한 가격이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LG전자로부터 받아왔죠. 그리고 CNT 도전재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그 음극재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개발 꾸준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구재까지도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상당히 좀 그래도 LG화학이 시장에서 남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그래도 좀 더 세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이유가 있구나라는 좀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LG화학, LG와 관련해서는 하도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이렇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네, 모르겠습니다. 매수 매도는 알아서들 결정하시고, 그쵸. 네, 최종 싫어하시는 분은 의사결정은- 정말 왜냐면 우리 맨날 흔히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LG 전자 전장 사업 정말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전장 분리하면 어떡하지? 분할 상장하면 주가는 안 좋아요. 주가는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FN 가이드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적으로 추정치 이런 부분을 사실 FN 가이드 구독하면서 수십만 원씩 내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모든 상장사는 이런 녹색창이나 이런 데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보통 이런 증권 정보가 다 떠요. 모든 상장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재무정보 클릭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무적인 분석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매출액 올해 추정이 되는 부분이 약 49조 7천억, 50조에 영업이익 3조 7천억, 그리고 순익단으로 가버리면 대략 한 2조 7천억, 3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PER 자체를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현재 17.6배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 이 부분이 14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조 7천억하고 당기순이익 2조 7천억이 이게 3조 원대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밸류 측면에서 그렇게 좀 부담스럽진 않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PBR 1.56배 이거 나와 있는데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한 1.4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비교를 해볼 때 쉽게 우리가 포털 검색창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하나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니까 독일도 1.5% 하락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이제 개장하면서 지금 하락으로 가는데 이건 뭐 나중에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 사실 이 방송 앞전에 그 김한진 박사님하고 방송을 좀 했는데 네. 우리가 사실 악재는 이미 다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블랙스완은 많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 바뀐 게 없다 지금. 네. 아니 새로운 악재들이 튀어나오고 추가적으로 있는. 더. 근데 지금 유럽의 이탈리아라든가 네. 이쪽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피그스들. 우리가 피그스 그때 2012년 14년 그때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유럽에서 나타났었던 재정 위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때 무너졌었죠. 그때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 리만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차정 지나갈 때까지 열심히 돈을 풀어가지고 그때 이런 금융위기 전이 되는 것
자체를 막았죠. 근데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풀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우리가 피그스라고 얘기했었던 포르투갈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스페인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그스 국가에서 얘기를 했었던 EU 쪽에서 이번에 그 22 통화정책에 이런 부분에서 긴급 회의 자체가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EU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GDP상 재정 부채는 보통 이제 평균이 90%인데요. 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스 같은 경우가 제가 체크하기로는 그때 50%가 넘어가 180% 정도 이 정도였었고, 포르투갈 뭐 이런 쪽이 130%였나 뭐 이 정도였었고, 즉 평균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꼭 10년 전과 되돌이표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리먼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돈을 풀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돈을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이런 돈을 많이 푸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재정위기 나오다 보니까 특히 돈줄을 약간은 죄어가는 과정 속에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을 이런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때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었죠. 이게 또 10년 전으로 얘기했는데 20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우리 IMF, 그러니까 동아시아 금융위기 왔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벤처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내수 소비 진작을 하겠다 이러면서 전 국민의 카드, LG 카드 열심히 카드 뿌렸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벤처, 그때 닷컴 얘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날아가는 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터졌죠? 2003년도에 카드 사태. 열심히 이렇게 풀어놨더니 많이 풀려나 있었던 부분에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카드 위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천만일 카드, LG 카드가 신한카드로 넘어갔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20년 전과 그리고 10년 전,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죠.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이런 메인스트리트까지 전염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이런 부분을 까지도 이런 지장이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어지간하면 학교까지 가다 걸었겠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돈을 많이 뿌렸었고요. 패드부터 해가지고 유동성 큰 폭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유럽에서는 이런 재정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삐그덕거리는 거고, 국내에서도 비트로 쌓아놓았었던 레버리지 많이 일으켰었던 가상자산부터 해가지고 크게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지나보면 알겠지만 오늘 왜 시장이 오르다가 빠졌는지,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됐든 홍콩 시장이 됐든 왜 빠졌는지는 이유가 나오겠죠. 근데 하여튼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이번에 이제 금리들이 상승하면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22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걱정이 튀어나오니까 이거 참 첩첩산중. 참 그런 거 보면 이번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베이징하고 상해하고 추가적으로 또 봉쇄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도 풀릴 것이다. 6월 1일부터 상해 이제 풀린다. 봉쇄 완화 이랬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그쪽에서 딱 나오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부분 봉쇄, 2주간 부분 봉쇄, 그리고 주말 딱 지나면서 상해뿐만이 아니라 베이징까지 이런 부분 나오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쪽도 말씀하셨던 이런 블랙스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생각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 구조상 돈 풀어놓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나서 갑자기 죄일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툭툭툭 뭔가가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지금 오늘 장 보면서 앞서 짜장면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즉 거기에 깔린 기전은 그동안의 하락장 자체를 완전히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서 되돌리는 부분 자체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좀 안타까워요.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 김한준 박사님 그 영상이 이제 내일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어떤 거시적인 증권가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이것이 미치는 나라들의 이런 영향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또 만만치 않은 그 2차 후폭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금리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동일해졌어요. 똑같아졌어요. 우리나라 1.75 그리고 미국도 1.75 그리고 6월 달에 이번 우리 하는 금통위는 없죠. 다음 달이죠. 이창용 신임 총재가 지금 빅스텝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CPI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더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미 금리차 국가 신용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지금 1.75인데 1.75 더해가지고 연말에 3.5% 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1.75를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은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플리 프라이싱 안 됐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그래 연말에 2.5% 가겠지 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연말에 우리도 미국처럼 3.5는 아니지만 3%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런 레버리지 일으켰었던 그리고 위험자산 이런 쪽도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뭐 주담담보대출 지금 뭐죠? 7% 돌파한다 뭐 이런 8%, 얘기, 예. 8% 얘기 나오고. 네.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어떤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또 누리호 2차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동안 항공우주 테마, 우주항공 테마죠. 네. 우주항공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는 오늘도 좀 올라가더라. 저 깜짝 정말 놀랐어요. 정말 세. 진짜 깜짝 놀랐어요. AP성이요. 어제 시간에 다니까에서 하한가 들어갔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뭐 등등등 할 것 없이 관련된 종목들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어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에 다니까에서 마이너스 5% 전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정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플러스 나버렸단 말이에요. 엄청 강한 거죠. 이쪽은 한국항공우주가 누리호 2차 발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실패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우리가 이게 올라가다가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폭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위성 자체를 우리가 본궤도에 못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패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기체 결함이나 이런 부분, 센서 이상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한 다음에 차후에 발사를 하겠다는 부분이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연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끝난 게 아니라 향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KF-21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관련되어 가지고 7월 달에 이런 그 시험 비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2030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120대 이런 부분을 실전 배치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7월 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스페이스X 그쪽 우주선에 우리 그대로 이제 그 달 탐사선 이런 부분 실어 보내는 거 있죠. 다누리호 관련된 모멘텀이 또 8월 달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쪽도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대감에 사셨던 분들은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전에 이번 주부터 미리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1차 연기에 이어서 2차 연기 1차 연기는 사실 지상풍이라든지 비바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루 연기를 한 부분이었었고 센서 이상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뭐 관계자들 입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마이너한 문제이지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많이 밀리면 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플러스 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자. 우리 박정윤 이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시장에서 네. 지금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나의 테마잖아요. 네. 테마로서 이렇게 했을 때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메타버스도 그랬고 그 전에 5G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네. 항상 이때가
좀 조심할 때 아니었나 이런 항상. 생각이 이럴 때가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박수를 칠 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라는 거. 그쵸. 기대감과 이게 기대감이 이제 신빙성 있게 현실화되기까지 우리 그 시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무시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당장 작년에 실적이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 되어가는 과정 속을 보면서 옥과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소위 승자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 현재 실적 숫자가 나오는 친구들은 산업용 로봇 몇몇 종목 제약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 이런 부분 같은 게 거의 없는데 LG가 뛰어든다, 삼성이 뛰어든다, 그리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밥을 먹었는데 서빙 로봇을 통해서 서빙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되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손도 흔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보았더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로봇 보니까 배달민족 그 딜리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조사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아쉽게도 이거는 비상장사예요. 크리에이터블이라고 그쪽 OEM, ODM 맡긴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즉 우리가 기대감과 기대감이 현실화되기까지 좀 시차가 필요하고 숫자, 실적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테마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혹은 항공 테마에 속한 주식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한제의 어떤 신뢰를 주거나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계속 주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물렸던 거 생각해 보면은 다 좋았으니까 물린 거야. 이게 나쁘다고 하는데 나쁠 것 같아라고 한 거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나 방송에서나 다 얘기하는 게 좋아질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리미엄 주고 사는 이런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속된 말로 약 판다고 하죠.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 같은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싼 종목도 밸류 있는 친구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기 이상한 뭐 이런 그 PBR 0.2배, 0.3배 이런 친구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언제 올라갈 거야? 뭐 1년 내내, 2년 내내 똑같은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 모멘텀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기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2년 내내 똑같은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주고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마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장의 속성, 생리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겠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뭐 매도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하여튼 무제한적으로 신뢰를 하시기보다는 원래 의심은 믿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불안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으면 잘 안 당하는데, 그렇죠. 의심 없이 무장 해제가 됐을 때 그때 당하는 게 사기고, 그때 당하는 게 우리 뭡니까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게 뭐 꼭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런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얘기해 볼까요? 하이브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하이브죠. 하이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보다 이제 사실 어제 뉴스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미도 울고 개미도 울었다. 참 제목 잘 줘. 뉴스 제목이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서 오늘 하이브가 마이너스를 뒤로 하고 한 2% 정도 올라왔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죠.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떨어지는 종목이 왜 시장과 역행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 주주분들이라든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암묵적인 이제 어느 정도 불문율이 있었죠. 군대 가겠다. 군대 문제. 이게 표면화되었다는 부분에서 좀 뭐랄까 이번 시장은 충격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 타이밍이 진짜 공교롭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신보를 발표를 했어요. 프루프. 지난주 금요일날 신보를 발표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우리가 단체 활동하지 않겠다, 해체 뭐 이런 얘기까지 갑자기 확 번졌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하이브가 재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재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9년 차니까요. 재계약을 했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군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군대를 한꺼번에 다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플랜 잡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닛 활동 이런 부분 집중을 하면서 일부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워딩은 문제였다고 봐요. 워딩이 어떻게 나갔냐면, 이게 그 자체 소통 방송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정 토로하는 부분인데, 좀 자극적으로 앞으로 단체 활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BTS로서 이렇게 당분간은 활동이 어렵고, 이게 해체까지도 얘기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이제 번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와버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맞았던 거고,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한 멤버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도 남아있는 활동 자체도 많이 있고, 전혀 절대 해체나 이런 거 아니다. BTS 영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일정 부분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인은 막 매도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네, 외국인은 34만 2천 주. 저 미래에셋 HTS로. 네, 저도 동일하게 보여요. 네, 34만 2천 주. 그러니까 외국인은 막 던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가 네. 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우리 논란이 있을 때는 좀 피해 있자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뭐 낙폭과대에서 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긴 한 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하이브가 조용하죠? 회사에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 공식적으로 입장. 뭔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주고 교통정리 해줘야 돼요. 안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타이밍이 진짜 공교롭다는 게, 이번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아니 지난주에 신보를 발표를 해놓고 갑자기 이 시국에 단체 활동 BTS로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소속사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좀 불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리가 빨리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한 영상들은 회사에서 다 편집을 하고 자연히 회사 내부에서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알고 모르고 했나? 알았으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문제가 분명히 될 거를 예상했을 텐데,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소속사 갈등이다. 그리고 이게 뭐 군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또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노이즈 전략이다. 뭐 등등등등. 면제 얘기가 나오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그러면서 이제 외신 보도들 끌어다가 BTS 군 문제 때문에 K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대 가라 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뭐 TMI인데 그런 거는 전 진짜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총대 메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돼가지고 계속 뭐랄까요? 이런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여타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게 JYP 보세요. JYP하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 답답해요. JYP는 주가가 이래요, 주봉. 근데 하이브는요, 돈도 잘 벌고 이거 하는데 이래요. 근데 뭔가 교통정리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96.87배. 그러니까 거의 90배가 넘는다고.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싸죠. 그 24배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JYP. 그러니까 밸류가 좀 틀린 것 같아. 일단 비싸다. 예. 지금 JYP 같은 경우는 26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브가 물론 돈 벌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평가,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몇 배 고평가돼 있는 영역이라는 거. 요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확연한 이제 선도업체로서 그게 있는데,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 근거, BTS가 이제 군대 가버리고 매출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이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뭐 7천억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BTS하고도 위버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몇 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뭐 이렇게 4배 가까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라고 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은 불확실성 싫어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거 싫어해서 미리 좀 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42만 원 갔었는데 지금 뭐 14만 원 막 이랬으니까 14만 원대니까 42만 원 갔다 14만 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게 지금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3분의 1 토막이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밸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이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런 것들은 그 하이브 측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명확한 입장과 교통정리가 나오고 향후에 어떠한 식으로 메이크업 하겠다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나와줘서 완벽한 아니지만 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완만한 출구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좀 이런 주가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기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며칠 동안 3분의 1 그리고 단기로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어떤 발표, 긍정적인 어떤 발표를 하는 순간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브. 하여튼 그러한 것을 믿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일단은 시끄러운 건 피하자,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승자가 누가 될지는 한번 좀 며칠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잃지 않는 투자를 좀 원칙으로, 제일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돈을 벌고 이제 이익이 커지는 기업들, 이거에 집중하자.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동의하세요? 보통 우리가 인컴 쪽, 그러니까 뭐 고밸류, 고배당, 그리고 PER 싼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성장주 컨셉이 아니라 가치주 컨셉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장 색깔이 좀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만큼 실적과 밸류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뭐죠? 바닷물이 빠졌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될 워렌 버핏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수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홀딱 벗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이게 썰물로 물이 완전히 싹 빠져나가면 누가 홀딱 벗고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 들어왔었을 때는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해피. 근데 물 빠지고 나니까 지금 누가 옷 입고 수영복 입고 있었는지, 누가 홀딱 벗고 있었는지 딱 티가 나는 거죠. 우리는 수영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겠죠. 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뭐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네, 물리더라도 그렇게 그런 어떤 네. 그런 주식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아프죠. 우리 각자의 영역이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메이크의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일 새벽 나스닥, 뉴욕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루 지난 미국 투자자들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75bp 인상에 대한 해석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내일 아침 7시 네, 장기전 방송에서 네, 한번 같이 또 의논하면서 함께 그 대응 방법을 또 고민해 보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